레파지토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레파지토리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에서, 그러니까 특히 우리의 그 도메인 클래스에서 이러한 그 업무 로직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로직을 분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집약적인 코드, 어떤 데이터를 적재한다든지 다시 읽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집약적인 구현체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로직에서 분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리파지토리 패턴을 적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쉽게 그 설치 없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POM 파일 밑에 이 부분을 추가하는 거예요. H2DB라고 하는 이 디펜던시를 추가할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메이븐의 폼 파일이 하는 일은, 이 폼 파일이 하는 일은 여기 디펜던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선배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소프트웨어 조각들을,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참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 행선지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이름이 com.h2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거기 아티팩트 아이디라고 하는 건 그 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 명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실행 때 사용될 거다라고 하는 스코프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요 조각, 지금 여기에 이런 이걸 우리가 XML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뭔가 태그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XML이라고 불러요. XML. XML 조각을 이렇게 이 폼.xml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거를 가져오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스타트 스프링 IO에 들어가서 dependencies 이 부분에 add dependency를 클릭하고 여기에 H2 이렇게 쳤을 때 H2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explorer, 그러니까 generate를 우리가 전에 했었죠. 근데 exploring을 하면 이렇게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이 생성될 때에 form.xml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미리 거기에 포함된 이 H2DB 부분을 이렇게 그냥 긁어다가 복사해서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한 다음 이 H2DB를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한 이그젬플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저는 이렇게, 자, 이런 걸 찾았어요. H2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는데, 이름을 저는 H2 데이터베이스 prepared statement example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니까 H2DB를 참고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example를 내가 찾은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긁어다가 여기 밑에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 패키지명이 그대로 이렇게 그냥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딜리트. 자, 붙여넣을 때 여기다가 그냥 아무데나다가 패스트원 밑에다가 내가 이렇게 붙여넣고 new file 해가지고 그냥 붙여넣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보면 패키지명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붙여넣을 때 패키지명 com.h2db.examples 이렇게 되죠. 요렇게 패키지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com 밑에
그럼 밑에 h2라고 하는 폴더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h2라는 거 만든 다음에 그 밑에다가 example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고 이 파일명도 이 클래스명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h2 file database example .java 이렇게 만들어주고 넣어주면 오류가 사라져요. 자, 그렇게 한 다음 자,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두 부분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요 delete db files라고 하는 이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insert with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곳만 실행을 해봤어요. 자, 이게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면 insert with prepared statement를 이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게 이제 진입을 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이고 안에 들어가면은 자,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처리에 대한 걸 직접 코딩으로 해보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할 거예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옛날에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은 이런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그냥 간접 경험을 하면 됩니다. 근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는 좋은 경험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이걸 직접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 그럴 때 이런 SQL문을 직접 다루는 일이 물론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이런 직접적인 코딩은 지양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걸 한번 다뤄볼게요. 이런 SQL 쿼리문은 먼저 이런 걸 여기 보면은 create, insert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명령어입니다. 일종의.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우리는 할 거예요. 할 건데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해를 한번 그냥 개념적으로 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나와 있는 첫 번째 쿼리문을 보면 create table,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저장소를 뜻합니다. 여기 person 이렇게 돼 있죠. person,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부, 뭔가 인명 리스트. 그래서 여기 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ID가 있고 여기 primary key 이렇게 돼 있어요. primary key라고 하는 뜻은 이 사람을 유일하게 지칭할 수 있는 일종의 번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번호 있듯이, 여러분들 학번 있듯이, 뭐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유일하게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되는 값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값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 자, 그거는 255자까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문자열의 형태로 담을 수 있다. 우리 뭐 구조체 클래스에서 선언할 때 그 속성값 두 개를 선언한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선언한다,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틀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장부의 껍데기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쿼리를 볼게요. 밑에 두 번째나 등장하는 쿼리는 insert into person. 자, 이 장부에다가 어떤 값 하나를 기입하는 코드예요. 이거 불필요하게 이 부분 떼놨네요. 그냥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기 좋게, 보기 나쁘게 그냥 떼놨네요. 이 프로그램을 왜 뭐 장난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insert into person, 여러분들의 장부 인명 부에다가 id와 이름을 넣을 건데 거기에 실제 들어갈 값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물음표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 쿼리문을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선언한 거. 자, 세 번째는 select 쿼리입니다. select는 값을 실제로 가져오는 걸 뜻해요. 이 person에서 값을 읽어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select 전체 이 프로퍼티들을 뜻합니다. 여기는 프로퍼티. 그러니까 id와 name 둘 다를
가져와라 곱하기 표시는 모든 프로퍼티를 가져와라, 속성을 가져와라는 뜻이고, person이라고 하는 장부에서 가져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은 소문자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대문자인데요. 자, 대소문자 안 가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쿼리를 여기서 실행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connection에서 prepared statement, 여기 이제 이 쿼리 create 쿼리를 가지고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접근하도록 우리는 하고요. DB에 접근할 때 우리는 접근하는 그 세션 내 그 어떤 정보를 이 connection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객체를 통해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create prepared statement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실행시키고 있어요. execute update라고 하는 거를 보내면은 이 첫 번째 문장이 DB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러니까 H2DB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길죠. 테이블을 먼저 만들게 되는 결과가 여기까지 해서 실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connection에서 prepared statement insert query라고 하는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insert into person이라고 하는 이쪽 DB에 우리가 값을 이제 기입하는, 장부에다 기입하는 건데, 그때에 이 두 가지 정보가 넘어가 가야겠죠. ID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거고 이름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거냐. 그래서 ID에는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물음표에는 우리가 1이 들어가고 1, 요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물음표에는 요새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를 시키고 클로즈를 하면 DB에 잘 담겼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셀렉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방금 담은 게 잘 다시 조회되는지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select query가 세 번째 들어갔어요. 세 번째 들어갔고, 여기에서 여기 while loop를 돌면서 result select query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는 execute update라는 걸 써서 뭔가 변화만 주는 거기 때문에 얻어오는 결과가 없지만, execute query 같은 경우에는 return 된 결과가 result set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서 그 속에서 원하는 이 ID 값과 이름을 얻어내서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화면에 이렇게 출력했네요. 자, 이 부분에서 1, 요새 이 두 개 값이 화면에 출력된다면 DB 테이블도 잘 만들었고 인서트도 됐고 셀렉트도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베이스 처리에는 이렇게 auto commit이라고 하는 이 그 try catch와 함께 이 부분이 모든 데이터베이스 처리에는 앞과 뒷 부분에 이렇게 붙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DB 커넥션은 항상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접속하는 손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클라이언트가 몇 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커넥션이 다 소실돼서 남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번호표를 다 주고 더 이상 번호표를 다 써버리는 것과 같아져요. 여러분의 DB는 한 대가 떠 있을 거고 전국에 ATM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ATM기를 뭐 그냥 100개 한정 이렇게 우리는 그 접속할 수 있는 그 커넥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커넥션을 어떤 ATM기가 내가 처리할 때마다 커넥션을 하나씩 그냥 얻어갔다, 새롭게. 그러면 그 한 대가 나머지 그 ATM기들이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다 소진시켜 버려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이 클라이언트,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 입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못 받아들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finally 구문, 그러니까 이 try, catch, finally 부분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든 간에 결국은 이 부분은 하고 죽자 이거잖아요. 물론 프로그램이 중간에 실행되다가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걸 실행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상적 실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클로즈를 안 하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난이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와 SQL 문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prepared statement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해를 하고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 이야기는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잊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코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괴롭다는 이야기예요. 데이터베이스 처리 이거 뭐 엄청 간단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리파지터리 패턴과 나중에 배우게 될 그 객체 지향적 방법을 이해를 하면 이거는 아주 쉽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코딩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DB 커넥션을 얻어오는 방법은 이 부분이에요. 자,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잘 안다는 게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긁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메인 여기에 run 부분이 있죠. 실행시키면 이게 좀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겠어요. 실행시키면 좀 웃기게도 됐네요. example 해서 동작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콘솔을 찍어서 보니까 자, 여기에 person이라는 테이블이 이미 존재합니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이 부분에서. 왜 죽냐면 얘가 우리가 DB 테이블이 이미 잘 한번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안 해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은 처음 할 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DB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또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실행하면 돼요. 저 부분 저는 주석 처리하고 다시 한번 하면 됩니다. 왜냐면 DB가 테이블이 있는데 또 만들려고 해서 오류가 난 것 뿐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에 유니크 인덱스 두 번째도 오류가 났죠. 인서트 할 때도. 자, 이 값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insert into parson에서 이 값을 이미 넣어놨는데 왜 또 넣으려고 하느냐. 두 번째도 실패했죠. 이미 한번 한 경우에는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만 남겨두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elect만 남겨두고 실행을 해보면 select가 되면 되는 거죠. DB에 값이 잘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나오네요. id는 1회, 이름이 요새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 이 파일이 도대체 어디에 남느냐 보면은 JDBC 여기 물결 표시 테스트 여기 나오잖아요. 테스트라고 하는 무슨 이런 폴더가 하나 테스트라고 하는 이 어딘가에 파일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걸 지워버리면 저걸 다시 테스트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걸 해주는 코드인데 여기가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 잘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자, 우리 쪽에다가 이런 코드를 재사용해서 우리도 이런 인서트와 셀렉트를 하는 코드를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해볼 거예요. 자, 저 혼자 원맨쇼로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카트가 있죠. iCart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자, 뭔가 이 카트라고 하는 건 일종의 리파지터리예요. 이 펫을 담는. 자,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기본 카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기본 카트는 이 펫들을 메모리에다가 그냥 담고 있어요. 목록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어레이 리스트 하나 잡고 추가될 때 추가했고 뺄 때 뺐고 문자열로 출력 그냥 했어요. 그런데 서버를 내렸다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록은 다 소실되겠죠. 뭐 한번 해볼까요? 자, 기존에 우리의 이 카트는 나의 입양 목록에 있는 내용들이 서버가 죽으면 같이 소실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여기 run을 시켜야겠죠. 기존에 뭐 여러가지 떠있는 것 같으니까 다 닫을게요. 자, run을 시키고 자, 저거는 인메모리 그러니까 그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그냥 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자, 로컬호스트 8080 이렇게 들어오면 펫 리스트가 나오고 캣을 내가 입양하기를 하면 잠깐요. 카트에다가 카트를 쓰도록 해놔야 되겠죠. 여기가 컴포넌트로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고요. DB 카트를 쓰지 않는 걸로 해놔야 되겠죠. 네. 자, 이게 원래 애플리케이션이죠. 자, 캣을 입양하기를 할게요. 자, 입양 목록에 들어갔고 또 입양할게요. 두 마리 입양했어요.
그 다음에 강아지를 입양할게요. 자, 이렇게 캣 2마리, 도그 1마리, 이렇게 입양 목록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입양을 또 계속 카트에 담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그가 이만큼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걸 서버를 내려볼게요. 내리고 다시 올려볼게요. 자, 시스템을 다시 내리고 올리니까 이 부분에 카트에 다시 리프레시 했을 때 도그 1마리만 들어있죠. 이게 들어옴과 동시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캣이 어디 가고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아까 봤다시피 지금 현재 카트는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서버가 어떤 뭐 파일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저장을 안 했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현체는, 이 카트는 메모리에 그냥 담고 끝나는 그러한 리포지토리 구현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DB에다가 잘 적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어요. 이제 서버가 내려가도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구현 방법은 이 구조를 무시하고 리포지토리 패턴을 쓰지 않고 직접 구현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여기 패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렇게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적을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딱 왔는데 카트라는 걸 이걸 안 쓰고 이거를 닫아버리고 여기다가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H2DB example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다가 커넥션을 얻어가지고 이 코드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여기가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이렇게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커넥션 얻어서 스테이트먼트 가져와가지고 제가 한번 짜볼게요, 실제로. 자, 나쁜 짓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나쁜 짓이에요. 아주 나쁜 짓을 해보겠습니다. 방금은 여기 스테이트먼트는 자바 SQL에 들어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자, result set. 자, 자바 SQL, java.sql에 들어있는 걸 써야 됩니다. 자, SQL exception, 얘도 java.sql에 들어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동작은 하는 거예요. DB 커넥션 갖고 오는 거 빌려올게요. 저기 가서 DB 커넥션 어떻게 갖고 오니? private static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요 h2db database example get db 커넥션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으니까. h2db h2 file database example 이렇게 하면은 static 클래스니까 뭐 가져오겠죠. 뭐 import 해보면 되죠. 되네요. 됐죠? visibility to public. 이게 privacy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public으로 그냥 바꿀게요. public으로 바꿔야 여기 다른 패키지에서 가져올 수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이걸 원래 privacy나 protected로 되어 있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public으로 해야만 다른 패키지로 넘어갔을 때 액세스가 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져올 건 다 가져왔네요. 가져왔고 이거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테이블을 뭘 만들 거냐면은 테이블을 펫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게요. 키와 이름이 있고 여기에 인서트를 할 거예요. 인서트 어떻게 하냐? 지금 가져온 저 펫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자,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문자열에다가 안에다 집어넣어서 두 번째 뭐 들어가냐면 더 펫에 get 클래스에 get simple name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id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id 값은 매번 증가해야 돼요. 이게 값이 숫자 형태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시퀀스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사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숫자를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뭘 넣어야 될지 우리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그 값을 여기 id 값은 충돌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프라이머리 키 이걸 없애고 그냥 이름만 넣는 걸로 할게요. 이름만. 이러면 그냥 막 들어갈 거예요. 그냥 쑥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없어도. 자,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그냥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뭐 저 프라이머리 키 개념이니 뭐니 그런 거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values에 이렇게 넣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합쳐지면 어떤 값이 되냐면은 요 부분에 실제 이 패스 심플 네임이 들어간 전체 문자열의 그 완전한 SQL 문이 되어가지고 실행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을 2개를 시켰고, 그런 다음에 SQL 문으로 여긴 퍼슨이 아니라 펫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펫에서 select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화면의 이름만 이렇게 출력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펫이 잘 등록되는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또 오류가 또 떨어지네. 이거는 아까 해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Ctrl C 해서 다시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지금 다시 제대로 온전히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컴파일된 놈으로 실행이 되기로 런을 다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카트에다가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짜도 된다는 거예요. 짜도 동작은 똑같이 동작할 거예요. DB에다가 이렇게 그냥 저렇게 해도. 근데 저게 나쁜 거라는 겁니다. 카트에다가 담을게. 자, 입력 목록에는 뭐 출력은 안 되는데, 자, 화면에 여기 볼게요. 셀렉트 해가지고 크레딧은 펫 already exist 해가지고 펫을 여기서 한번 만들었네요. 이제는 앞으로는 만들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것 때문에 실행이 죽어버리니까 다시 실행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목록을 리프레시를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시 할 때마다 도그를 추가를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 부분에서 뭐 좀 이상해요. 셀렉트 부분이 null not allowed column ID. 잠깐만요. 지금 테이블이 자, 이게 into pet 했을 때 인서트를 얘는 id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테이블을 아까 만든 거를 드롭을 한번 시키고 다시 생성을 할게요. 이게 뭔가 아까 한번 자, 테이블을 한번 드롭을 시켰어요. 드롭을 시키고, 자, 드롭을 시켰기 때문에 드롭 테이블 여기 뒤에는 불필요하네요. 네. 드롭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럼 삭제를 시켰고, 네. 자, 삭제를 시켰더니 인서트가 안 되죠. 자, 다시 여기 크레이트로 다시 바꿀게요. 이거를. 자, 지금 저 교수님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것만 느끼면 됩니다. 자, 입양했습니다. 제가 했죠. 그래서 네임 도그에 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또 크리에이트 하면 안 되죠, 테이블을.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닫아놓고, 이제 프로그램이, 요거는 원래 다른 툴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그램 안에다 이렇게 짜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자, 어쨌든 다시 올리고요. 자, 요런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하는 거를 여러분들 프로그램 안에서 할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게 관리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한 거예요, 그냥. 네. 자, 입양 한 3마리 했어요. 그랬더니 도그가 계속 추가되죠. 한번 할 때마다. 그죠? 여기에 출력한 이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고, 성공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카트에 대한 결과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나온 요 리스트를 그냥 나는, 그죠? 리스트를 더해가지고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트링 버퍼 뭐죠? pet는 new string buffer 하고, 여기에 여기 아니라 패스가 아까 거기 있었으니까 DB에 있는 펫에 대한 그 결과를 이렇게 append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죠. 뭐 이렇게 li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건 있을 거예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리스타트 좀 있으면 되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올라왔죠. 왜 안 될까요? 자, 코드에 자, 여기 볼게요. PassNDB 이게 이 안쪽에 선언돼 버렸네요. PassNDB가 이 스트링 버퍼가 밖에 있어야 되겠네. 밖에 있어야 저기서 참고 가능하죠. 해볼게요. 자, 계속 남아있죠. 캣을 이제 답을 볼게요. 캣. 뭐죠? 캣을 카트에다가. 됐죠. 리프레시 할 때마다 늘어나겠죠. 자, 여기 서버를 이제 내려볼게요. 자, DB에 담겼기 때문에 서버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도 자, 이것을 리프레시 하면 자, 그 전에 거를 남긴 채로 지금 카트에 캣이 담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도구를 담아도 또 도구가 담기겠죠. 지금 조회만 하는 기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도구가 담겼죠. 도구가 담겼죠. 자, 이렇게 긴 목록이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를 다시 내렸다가 완전히 서버를 내렸죠. 내렸을 때 리프레시 했을 때 이게 지금 시스템이 죽었죠. 자, 완전히 내려갔다는 게 확실히 확인됐죠. 그런데 다시 올라왔을 때 리프레시를 해보면 서비스가 완전히 올라왔을 때 리프레시를 해보면 값이 유지됐다라는 거 확인됐습니다. 자, DB를 통해서 하는 것까지 작업은 됐어요. 근데 이게 뭐가 나쁘냐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우리가 감상을 해봅시다. 이 코드가 뭐가 나쁘냐라는 거. 자, 이 add to cart를 애초에 만든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UI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UI. 그러니까 API를 아까 이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이 패스를 이렇게 보냈을 때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이제 역할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웹 개념 이런 그 HTTP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뭐까지 이해해야 됩니까? 요 밑에 데이터베이스 처리에 대한 이런 복잡성, 제가 막 방금 이렇게 막 현란하게 막 했는데 막 DB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만들고 막 살리고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다면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로직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하고 싶은데 이것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유비쿼터스 랭귀지라고 합니다. 요렇게 코드가 이렇게 나오면 유비쿼터스 랭귀지가 깨지는 거예요. 유비쿼터스 랭귀지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자, 여기다 하나 더 넣을게요. 얘는 유비쿼터스 랭귀지라고 해서 아주 쉬운 보편적인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해주면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저렇게 써주면 쉽게 이해가 되게 돼 있던 거를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이 부분들이 안 보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결과는 그냥 카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입니다. 자, 지금 이 줄석 처리된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하이딩하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숨길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죠. 예. 애초에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이걸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Cart에 여기 오토 와이어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존의 이 카트 대신 이 똑같은 한 번을 더 만들 거예요. DB 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오는 카트라는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이놈이 저희를 하도록 나는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카트라는 걸 이미 제가 만들어 놨죠. 자, 임플레멘트 하기는 iCart를 갖고 왔어요. iCart를 임플레멘트 해서 아까 여기 샘플에서 갖고 있던 그 선언부를 갖고 왔고요. DB 커넥션을 갖고 오는 부분도 이쪽으로 일단 옮겨놨어요. 물론 여기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처럼 그냥 바로 샘플에서 그냥 갖고 와도 상관없고. 자, 여기 중요한 건 여기 add. 자, add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에 이 부분을 통해서 와라 라고 우리는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insert into 해가지고 이름을 여기서 넣게끔 하고, 그죠? 물음표는 하나여야 되겠네요. 자, prepared statement 이렇게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select query가 있는데 이 부분 일단 무시하고, 자,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놔두고, 자, 그래서 create statement는 안 할 거예요. unit db 테이블은 아까 저기서 만들어 놨으니까 create는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자, pet 클래스에 simple name 해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db에 들어왔고, 조회하는 코드를 여기 같이 넣기보다는 조회하는 코드는 저 밑에다 넣을게요. 그 toString 부분에다가 넣을게요. 자, 자, 요 부분은 주석 처리.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remove 좀 이따 작성하고요. toString 부분 입력 목록 해가지고 이거 쭉 여기 for each 해가지고 이거 문자열 만들어주던 부분, 이 부분 원래 어디에 있던 겁니까? 어디에 우리 아까 작성해놨어요? 아까 여기 주석 처리해놨던 부분, 그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냥 이걸 그냥 갖고 올게요. 그냥 아유 귀찮네요. 요거를 갖고 오죠. 자, 여기 기존에 작성해놨다고 그러는데 무시하고 이 부분을 두 군데다가 내가 복사를 할게요. add는 어떻게 하냐? 자, 이 부분 밑에 여기도 다 날려버릴게요. 그냥 귀찮다. 그죠? 깔끔하게 여러분들 요 부분 그냥 풀게요. 아까 달 동작하는 거 확인된 코드가 제일 좋은 코드예요. 자,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왔고 여기도 임포트 해주고요. 스테이트먼트 임포트 SQL 자바 SQL에서 갖고 오고요. 자, 더 pet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 pet으로 돼 있으니까 이 이름을 그냥 바꿔버릴게요. 더 pet으로. 그게 뭐 속편하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름 갖고 왔어요. 리절트 여기서 인서트까지만 우리는 쓰면 되죠. 여기서는 자, 이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toString 부분에서 우리는 인서트 대신에 여기서는 오히려 select만 넣을 거예요. 자, 얘는 커밋이 필요 없습니다. 커넥션 가져와서 select를 해서 가져온 result set의 그 결과 여기 있는 스프링 버퍼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 위약 목록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버퍼를 그냥 쓰면 되겠네요. 여기에는 이 path in db 이걸 쓰지 말고 버퍼 string 이렇게 뺐고 여기는 왜 오류가 날까요? unhandled exception. 이 커넥션에 클로즈를 할 때도 오류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surround with 또 이렇게 한 번 더 뱉어야 될 판이네요.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buffer toString 해가지고 여기는 pass에서 그냥 select해서 toString이 벌어질 때마다 db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 카트의 내용을 리스트업 하게끔 그렇게 해준 거고, 여기는 insert 문만 남겨뒀기 때문에 add를 하고 잘 add가 된 다음에 finally 해서 여기서 return하기를 내가 받은 더 펫을 리턴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있던 로직을 그냥 옮겨왔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로 뭉쳐져 있던 거 두 개로 쪼개서 이 add와 이 add의 결과를 리턴하는 이 두 개로, 얘는 결국 toString을 호출하는 결과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석 처리된 부분, 이 나쁜 부분, 그러니까 믹스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도메인 클래스 영역과, 이것도 도메인 클래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로직이 들어간 부분, 이 도메인 클래스 영역과 이 구현 집약적인 부분이 이렇게 지금 믹스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완전히 어디로 보냈다? 저기로 보낸 겁니다. 깔끔하게 어디로? 여기로, 그죠? db 카트 부분으로. 이건 보기 안 좋은 코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느껴야 돼요. 자, following code is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technically 아주 스페시픽한 인프라에 관계된 코드라는 거예요. related code. must be moved. 이건 어디로 가야 된다? move to 어디로? 저런 repository
임플리먼테이션으로 너무 숨겨져야 된다. 숨겨져야 된다는 거야. must be hidden. 이거 숨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코드는 여기 있는 코드들은, 그죠? 자, 이렇게 했고, 한번 이제 이 바뀐 코드로 실행을 해보죠. 자, 동작은 똑같이 할 거예요. 그냥 로직이 어디로 갔느냐의 차이니까. 이거 뭐 동작 되고 안 되고도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일단은 db 카트라고 하는 이놈이 근데 채택이 돼야 되겠죠. 그죠? 채택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일단 이렇게 서비스를 올린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서비스 올라왔나요? 리프레시. 또 서비스가 안 내려갔나 봐요. 이거 지금 터미널에 여기 들어와서 일단 서비스를 죽이고요. 죽이고 다시 실행할게요. 서비스가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할게요.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뭐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얘가 지금 어떤 걸 쓰고 있는, 이걸 이제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내렸다가 올리니까 리프레시 두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마리 다시 시작했죠. 지금 보면 방금, 그죠? 자, 다섯 마리 넣었는데 왜 이거 옛날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옛날에 어떤 시절로 들어갔어요? 인메모리 이거 쓰던 시절하고 똑같아졌어요. 교수님, 이 DB 카트 실컷 만들었는데 안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iCar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가서 우리가 우클릭해가지고 Show Implementations 하면 이것을 구현한 구현체들이 후보들이 여기 나올 거예요. 우클릭 해가지고 지금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도구와 캣이 여기 나오고 그러냐. 펫 말고요. iCart 말입니다. iCart를 선택하고 Go to Implementation 했더니 카트와 db cart 이렇게 돼 있는데, 카트는 컴포넌트가 자기가 채택이 돼 놓고 db cart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냐. 이거를 일단 주석을 막아야 돼. 컴포넌트라고 넣는 순간 얘가 싱글톤으로 오토 와이어링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스프링은 이게 골뱅이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있다라고 하면 이걸 픽업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db 카트, 우리가 잘 만들어준 이 db 카트가 선택되게끔 얘에다가 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활성화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보면 이제 얘가 채택이 되겠죠. 채택이 되는 걸 정확히 나는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디버그를 걸어서 나중에 확인하시고, 자,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이제 DB에 저장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입력 목록. 자, 여기 리스트에 왜 안 나올까요? 자, 봤더니 오류가 또 뜨고 있네요. 뭔가 처음부터 탁 했을 때 멋지게 되면 좋은데 null point exception이 여기서 떨어졌네요. 그죠? 자, 스테이트먼트를 여기에서 커넥션에서 크레이 스테이트먼트를 여기서 한번 해주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크레이 스테이트먼트를 안 해줬네. 그죠? 자, 여기에 위에서 하나 빌려올게. 요거를 빠뜨렸어요, 제가. 그죠? 이 부분을 빠뜨려서 그런가 보네요. 네, 이 부분 넣어주고 다시, 자, 셀렉트가 이제 또 다시 되도록 해줄게요. 자, 쉽게 올라왔고요. 다시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아까 저장해 놓은 거에다가 추가해서 그냥 또 다시 연결돼서 적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캣으로 들어가 볼게요. 잘 저장되죠? 그죠? 자, 이 새로 바뀐 이 로직이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이 여러분들의 이 비즈니스 로직이죠. 여기에 간섭 없이 여기 add to cart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런 폴로잉 코드를 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카트를 매우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저장소에 관계된, 그러니까 CRUD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CRUD. 이 iCart는 여기는 이제 얘를 create이라고 그래. create. 뭔가를 하나 만든다라는 거죠. create. CRUD의 첫 번째 C입니다. 얘는 delete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리스트로 패스를 얻어오는, 패스 리스트를 갖고 오는 건 우리는 get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find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뭐 조회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find 해가지고 id를 받을 수도 있고, 다 갖고 오고 싶다. find all. 그죠? 다 갖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게 우리가 CR read입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걸 업데이트 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풋을 해주고요. 업데이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업데이트. 자, 이렇게 CRUD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이러한 이러한 하나의, 그 다음에 이름을 얘를 레퍼지토리라고 해볼게요. iCart 레퍼지토리. 멋있죠? 얘는 이 카트라고 하는 거, 카트 혹은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카트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펫 리퍼지토리. 자, i는 앞에다 그냥 붙여놨는데 이걸 그냥 뺄게요. 그냥 인터페이스지만 펫 리퍼지토리. 자, 이렇게 네이밍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네이밍을 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 여기는 세이브를 주로 많이 써요. 자, save, delete, find all, update. 자, 이런 식의 네이밍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는 리퍼지토리 패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펫이라고 하는 이 엔터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메인 클래스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코드를 여러분들의 도메인 코드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패턴을 우리는 리퍼지토리 패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뭔가 여러분들의 코드를 어딘가에 적재하고 다시 인출하기 위한 스트래티지 패턴을 특화해서 우리는 리퍼지토리 패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퍼지토리 패턴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이 구현체를, 우리가 스프링을 항상 다뤄보면 어떤 재미난 게 있었어요? 이런 구현체를 전에 예를 들면은 우리 어드바이스 쪽에 보면 프록시 패턴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 한번 경험해 봤죠.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어노테이션만 붙이면 막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리퍼지토리 패턴을 우리가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누가 해준다? 스프링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한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 다음 시간에 이 리퍼지토리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스프링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런 구현체를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여기가 이제 뭐 세이브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우리는 펫 리퍼지토리가 됐을 거예요. 펫 리퍼지토리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걔의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세이브가 될 거고, 그죠? 세이브, 얘는 딜리트가 될 거고, 아까 toString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find all이 될 거예요. find all. 그래서 여기는 리스트에 펫의 리스트를 그냥 뱉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직접 우리가 코딩을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되게끔 우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 전에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가능한 스프링에 있는 리퍼지토리 패턴과 유사하게 한번 일단 먼저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돼요. 이 리퍼지토리라고 하는 것이 save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래서 add 대신에 우리는 save를 쓰게 될 거고, 그 결과를 갖고 오는 거는 이 find all 같은 이런 명령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걸 리퍼지토리 패턴과 가장 근접하게 한번 먼저 전환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 DB 카트 부분에 다른 건 다 됐는데 이 find all 부분에 리스트의 pet 부분에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지금 가져온 이 결과가 버퍼춤 스트링으로 우리가 리턴이 되어 있는데 스트링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제는 리스트의 pet result 해서 array 리스트를 우리가 생산해서 그것을 리턴해 주는 걸로 합시다. 그다음에 이 리절트를 여기에서 문자를 더하는 부분에 리절트에 add new pet을 넣게 되겠죠. new pet 해가지고 이름을 세팅해 준 new pet을 넣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 pet에 보면은 이 종류가 뭐냐는 거예요. 종류가 이름이 종류가 지금 된 상황이죠.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클래스 for name 해가지고 for name에서 자 이게 캣일지 도그일지 모르죠. 그래서 for name 해가지고 우리는 그 저기서 얻어온 new instance를 갖고 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 펫의 이름, 그죠? 이름 rs에 지금 getString에서 이름을 갖고 온 요 부분이죠. 요 물론 변수에 담은 다음에 하는 게 더 깨끗하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 우리 지금 com의 example에 그죠? 네, 펫스토어, 펫스토어 요 부분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를 만든 다음 거기에 이름으로 된 걸 가져와서 new instance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펫이 되죠. the pet 해당 펫이 되죠. 해당 펫을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여기다가 리저트에다가 여기 뭐 또 오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나오죠. 캐스팅을 해주고 여기 또 오류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돼서 그냥 되네요. 그냥 놔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리저트에다가 쭉 담아서 그것을 결과로 우리는 리턴 해야 되겠네요. 리턴 리저트.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어요. 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리턴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카트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런 펫 리파지토리의 형태로 이것을 이렇게 바꿔줘야만 할 겁니다. find by toString 대신에 toString도 있겠지만 여기에 아마 카트에 임플리멘테이션을 넣고 여기 리턴에 지금 find all 같은 경우에는 구현하기가 좀 쉬워졌네요.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패스를 다 리턴하면 되네요. 같은 스타일이니까 그냥 뱉으면 됐고요. 업데이트는 기능을 아직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내가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implemented not implemented exception 이런 걸 뱉으면 나는 아직 구현이 안 됐다라고 조금 더 그 확실히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 오류가 떨어지냐면 이게 왜 안 올까요? 모르겠네요. 일단 놔둬볼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근데 저걸 해주는 게 이걸 사용한 API를 사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확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직 구현하지 않은 걸 누가 쓰려고 할 때 뭔가 힌트를 주는 거죠. 나 아직 구현 안 했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프로그램 실행 때 그냥 오류가 떨어져 버려요. 이걸 업데이트라는 걸 누가 쓰려고 하면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이 여기도 DB 카트 부분에도 지금 이 업데이트 부분에 대한 거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돌리면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야죠. 카트 find all 했을 때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find all 한 결과를 가지고 list path result를 가지고 이거를 result라고 하는 놈을 스트림으로 뽑은 다음 이거를 그냥 for each로 가죠. for each로 가서 여기 스트링 버퍼에 이 결과를 여기다가 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친절하겠네요. 어떤 펫인지 모르겠는데 그 펫을 버퍼에 append li 그죠? UI 만드는 건 여기서 하는 게 맞죠. 저기 이제 우리 도메인 코드에 이 HTML 만드는 코드가 원래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get class에 get simple name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했어요. for each를 돌렸죠. 왜 우리가 나나 simple name 원래 얻어오는 것을 append 하는 코드를 이제 됐네. 좀 헷갈리죠. 이 브라켓이 이렇게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떼주는 게 좋은 습관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버퍼를 HTML 버퍼가 된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원래 기존의 코드에 그 뭐랄까요, 저 toString 안에서 HTML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 우리 도메인 클래스는 어떤 특정 프로토콜, 이게 HTML에서 쓰일 수도 있고 나중에 HTML이 없어지는 세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HTML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순수히 이쪽 컨텍스트에만, 그러니까 이 add to cart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에만 존재하도록 그런 여러 차원을 이렇게 쪼개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제 또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일반적인 리파지토리 패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적용을 할 때 CRUD를 다 지원하도록 만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잘 갖고 볼게요. 자, 리프레시 했어요. 똑같이 동작하죠. 왜? 로직의 위치만 바뀌었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동작을 잘 하네요. 그죠? 추가되는 것도 됐고 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죠? 깔끔하게 됐어요. 자, 이제 내가 DB를 직접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게 좀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파지토리, 아까 만들었던 이 펫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거를 스프링에 있는 걸로 적용해 보는 걸로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